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북런던 더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21호 골로 살라와 이제 한 골 차이가 됐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수비 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메로 대신 산체스가 선발로 나왔는데 로메로가 지난 경기에서 엉덩이 부상을 당하면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그대로 아스날은 세드릭, 홀딩, 마갈량이스, 토미야스 이렇게 백포로 나왔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수비하는 선수는 센터백 홀딩이었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토트넘보다 아스날이 적극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아스날은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로메로가 없다 보니까 초반에는 좀 헤매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돕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약간 밀린 채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이베르와 벤탄쿠르가 빌드업을 위해 내려가면 결국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도 공을 받기 위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막아야 되는 홀딩과의 경합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손흥민 선수가 한 번의 터치로 홀딩을 벗겨내면서 치고 나가자 그 다음부터는 홀딩이 바짝 붙어서 수비를 했는데 첫 파울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등 쪽을 가격했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엉켜서 손흥민 선수를 뒤로 들어 넘기는 약간 레슬링 같은 느낌? 이렇게 10분 만에 손흥민 선수와 홀딩이 엉키면서 신경전이 발생했는데 이때 티어니 주심이 홀딩에게 구두 경고를 줍니다. 너 파울 한 번 더 하면 치즈다. 20분 토트넘의 첫 번째 골 장면이자 손흥민 선수의 PK 획득 장면.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마르티넬리를 따돌리고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세드릭이 뒤에서 손흥민 선수를 밀치면서 푸싱 파울을 하는 바람에 PK가 선언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유효했던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손흥민 선수를 수비하는 건 홀딩이었는데 크로스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가 니어 포스트로 가는 척 하다가 팝포스트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홀딩은 손흥민 선수한테 타이밍을 뺏기고 세드릭이 수비를 하려다가 파울을 한 거죠. 이게 세드릭이 키가 17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이런 크로스 공격을 노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비하기 애매한 위치로 골라온 클루셉스키의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PK는 케인이 깔끔하게 마무리. 이 PK를 손흥민 선수가 넣었으면 살라랑 득점 랭킹 공동 1위가 됐겠네요. 그리고 결국 25분에 홀딩이 손흥민을 막다가 파울을 하면서 첫 번째 경고를 수집합니다. 약간 뚫릴 것 같으니까 팔을 잡아버렸죠. 그리고 32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홀딩. 이 파울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질적이고 위험한 파울이었고 홀딩 입장에서는 굉장히 멍청한 파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홀딩이 어깨로 손흥민 선수 얼굴을 냅다 가격을 합니다. 그냥 어깨빵 하듯이 손흥민 선수 얼굴을 가격하는데 홀딩 멘탈이 무너진 거죠. 홀딩 입장에서는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조심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주 멍청한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샤카는 손흥민 선수가 홀딩 팔에 들이박았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는데 굳이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 선수와 콤테 감독 모두 경기 후 인터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쓰러져 있어서 퇴장당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명백한 파울이었다. 콘테 감독은 레드카드가 분명했다. 난 리버풀전에서 파비뉴의 파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약 항의를 한다면 매경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울이 정심이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36분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통해 기점을 기록한 장면이기도 한데 양팔을 들고 코너킥을 준비하는 손흥민 선수. 원래 토트넘은 보통 니어 포스트에 바짝 붙여서 잘라먹는 코너킥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약간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올리고 이걸 나오면서 벤탄쿠르가 헤더. 이 공을 케인이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 넣으면서 케인이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오늘 토트넘이 따로 준비한 세트피스 전술이 아닌가 싶은데 케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크로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공과 상관없이 골대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 즉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세트피스 장면을 찾아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똑같이 양팔을 들면서 신호를 보내고 이번에는 케인이 니어포스트에서 팝포스트 쪽으로 돌려놓는 헤더를 하는 모습. 점 장면에서 벤탄쿠르가 니어포스트에서
팝포스트로 공을 돌려넣는 장면과 비슷하죠. 첫 번째 득점 때와 달리 콘테 감독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2대 0으로 전반 종료. 2골 차이로 벌어졌는데 한 명이 부족한 아스날 입장에서는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포기하면서 토트넘은 훨씬 편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의 세 번째 득점이자 손흥민 선수의 리그 21호 골. 이 장면에서는 순간 산체스가 로메로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움직이는 케인에게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줬고, 마갈량이스가 케인을 수비하다가 루즈볼이 발생했고 손흥민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마무리. 손흥민 선수의 리그 21호 골이자 살라와의 득점왕 경쟁을 한 골 차이로 줄이는 골. 그리고 이 득점으로 토트넘 구단 역사상 필드골만으로 20골을 넘긴 선수는 베일과 손흥민 선수 두 선수뿐입니다. 나란히 21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2분에 손흥민 선수가 아쉽게도 멀티골 기회를 놓칩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아쉽게도 에메르송이 이를 살리지 못한 상황. 이후 호이베르가 세센용에게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세센용이 바로 손흥민에게 내주는데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의 슛이 위로 뜨고 맙니다. 공이 바운드된 이후 튀어 오르는 상황이라 물론 쉬운 볼은 아니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 이후 71분 다소 이른 시간에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베르바인과 빠르게 교체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죠. 아스날이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득점왕 경쟁 중인 손흥민 선수를 빼는 건 아쉬웠습니다. 이후 아스날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갈량이스까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다음 경기에 홀딩과 마갈량이스가 못 뛰게 생겼습니다. 이후 아스날은 별다른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콘테 감독은 벤 데이비스까지 체력 안배를 해주면서 3대 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나는 항상 뛰고 싶다. 하지만 감독의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를 교체시켰다고 콘테 감독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실망스럽기는 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계속 뛰기를 원했지만 나는 다음 경기도 생각해야 되고 손흥민이 주말에 골을 넣어준다고 약속했다. 아르테타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아르테타 감독은 불평을 많이 한다. 불평을 하기보다는 팀에 집중해야 된다.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결과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최초로 북런던 더비에서 3골차 승리를 거뒀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이 승점 1점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자력으로 챔스에 진출할 수는 없지만 남은 경기에서 잘하고 아스날이 미끄러지기만을 기다려야겠죠.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토요일 저녁 8시 벌리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